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는 밥을 지을 때도 온 정성을 쏟는다. 20살 이후 멈춰버린 몸의 성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성숙이 필요하다. 정신의 성숙이란 의지로서 마음을 만드는 것이다. 20년간 형성된 의지의 표상으로 이후에 5, 60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수학의 기본 개념만 깨우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에게 성장 이후의 성숙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 성숙의 결과가 의지와 직결된다. 의지를 상실한 인간, 다시 말해 성숙에 도달하지 못한 인간은 축적된 의지를 허비하며 하루살이처럼 연명한다. 그 결과 의지의 활력은 세월이 흐를수록 부족해지고 심신의 불안정으로 위풍에도 인생은 부표처럼 떠올랐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한다. 사소한 일을 목전에 두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조차 사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는 자신의 마음이 사소해지는 원인이다. 하찮은 것들은 비뚤어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자신을 비뚤어지게 만드는 추진력이다. 비록 하찮은 실천이라도 그 마음만큼은 존귀하다. 부처는 하다못해 밥을 지을 때도 정성을 다 쏟았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가 부처에게 물었다. 사람이 어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그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부처는 사람으로 태어난 나의 처지가 미천하여 천한 일도 마다할 수 없기에 마다하지 않는 것뿐이다. 라고 대답했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부처도 그리하였거늘 보통 사람에 불과한 우리의 삶이 경중을 따져 의지도 경중으로 나눈다는 것은 마음의 병, 다시 말해 의지가 병들었다는 것이 된다. 청소처럼 하찮은 일은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내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어버리는 것이 보통 사람의 일생이고, 청소일지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겉만 닦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과 정신이 닦여져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믿었던 것이 성현들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다. 이를 뒤집어 생각했을 때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의지의 출현을 연습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일생일대의 대사건이 발생되기를 기다리며 힘을 비축하는 것은 말이 좋아 비축이지 방관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의 성현들은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기에 큰 일이 닥쳤을 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보통 사람들은 하찮은 일을 하찮게 생각하며 의지와 상관없다고 안일하게 여겼다가 결과적으로 일생을 하찮게 보냈다고 할 수 있다.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 건강해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즐겁게 놀기보다는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다분히 현실적인 생활 수칙이다. 이 수칙들을 지킨다면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머릿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면 이 수칙들을 좀 더 쉽게 지킬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속담 중에
더 좋은 일은 정말 좋아하는 일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안티스테네스가 창설한 고대 그리스 철학의 학파인 견유학파가 향락을 배척하는 이유는 향락에는 다소나마 고통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향락보다는 향락이 없는 대신 고통도 없는 삶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당연한 결과로서 그들은 삶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의 삶은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았다.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 선택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생이 지혜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도 않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중용의 미덕이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는다.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는 않는다. 인생이라는 게 사실 크게 휘둘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엔 이렇듯 위선이 함정만 잘 피해나가도 이른 나이에 삶을 통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인생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일찌감치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좋다. 화려할수록 위험하다. 세상은 무대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에 불과하다. 연극이 끝나면 그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철거되어 텅 빈 창고가 될 것이다. 자신이 증오스러울 땐 자는 것이 최고다. 하루를 마치고 차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나간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 속에서 얻어지는 감정은 나의 무능과 타인에 대한 분노, 결국 또다시 우울해진다. 나의 한계에 분노하고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불쾌감이 치솟는다. 그 마음이 나를 어둠 속에 갇히게 한다. 모든 원인은 피로 때문이다. 삶에 지쳐버렸을 때 냉정한 반성이 불가능하다. 억지로 반성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우울이라는 덫에 걸려버린다. 지쳤을 땐 반성하는 것조차 피곤하다.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는 것도 지겹고 일기 같은 걸 쓰는 것도 괴롭다. 생활에 활기가 넘치거나 즐겁게 활동하거나 어떤 일에 흠뻑 빠져 집중할 때는 지나간 일을 뒤돌아보지도 반성하지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거나 계획을 세우지도 않는다.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은 자신을 한심스레 여기고 있으며 타인을 증오하고 있는 중이고 영혼과 육신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이럴 땐 그저 쉬는 게 최선이다. 반성은 자기 혐오다. 자기 자신이 하찮게 느껴질 때 인간은 뭔가 반성할 만한 건수가 없는지 두리번거린다.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을 때 인간은 무턱대고 반성하며 자아를 성찰한다. 그럴 바에야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드는 편이 낫다. 자신이 증오스러울 땐 자는 것이 최고다. 도박도, 기도도, 명상도 도움이 안 된다. 여행도 도움이 안 되고 술을 먹어봐야 자기 혐오만 짙어질 뿐이다. 잘 먹고 잘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자기 혐오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혐오스러운 오늘로부터 조금이라도 빨리 떠나는 것이 상책이다. 괴롭다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평소보다 더 많이 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새로운 시작을 펼쳐나가면 되는 것이다.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추정과 아첨을 우정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야말로 우정에 대한 모독임에도 많은 사람이 우정을 확인하는 선의로 추종과 아첨을 바란다. 그렇다면 이미 그 사람의 인생에서 상대방과의 친밀함은 우정이라는 성격이 아니다. 그는 지배를 원하고 있다. 진정한 지배는 지위라는 권력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칭찬과 선망만으로 나의 권리가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내게 그만한 지위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배당하고 싶지 않다면 나를 지배하는 자와 똑같이 행동하면 된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여기에는 망설임도 절제도 없어야 한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문이다. 나의 불행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적과 동지를 구별하면 된다. 인간관계에서 돈은 진실을 확인하는 창이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 돈을 빌려줌으로써 친구를 잃게 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최고의 친구는 한없이 적에 가까운 친구다. 충고가 필요할 때는 조언해주고 교만해졌을 때 나를 위협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는 것과 비교할 만하다. 인격의 특징 중 하나가 이중성이다. 충고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간섭을 싫어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동정을 증오한다.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탄생했다. 각각의 민족이 쌓아온 역사를 보건대 전쟁과 반란 외에는 찾아볼 게 없다. 위로와 충고가 역사에 기록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평화로운 날들은 자만했던 날들로 기록되고 배불리 먹고 마셨던 시기는 사치와 향락으로 오욕되기 일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 스스로 다툼과 반목을 추구했다는 뜻이다. 인간에게 평화는 지루함의 극치다. 행복한 순간은 지긋지긋한 권태로 기억되고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던 시절은 강인한 인간성을 확인시켜준 영웅들의 자랑거리가 되곤 한다. 역사는 개인의 시간들이 한데 모인 기록이다. 역사가 이러할진대 개인의 삶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굶주림과 갈증, 추위와의 싸움뿐 아니라 부모, 형제, 이웃, 스승, 친구와의 다툼으로 생존 본능을 확인한다는 것 빼고는 국가의 폭력성과 다른 점이 없다. 인간의 날이 지속되는 한 도처에서 적이 출몰하고 투쟁은 끝이 없다. 무기를 든 손에서 피가 마르지 않는다. 그것이 같은 곳에서 출현한 인간과 인간의 운명이다. 인생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아직 이르다고 생각될 때 죽음이 찾아온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망상이다. 죽음은 그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이루어진다. 어린아이가 어쩔 수 없이 어른으로 성장하듯 죽음은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현실보다 항상 앞서 나가고 더 많은 충동에 휩싸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뜻이다. 행복은 희생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상실 없이는 기쁨이 없고 절망 없이는 진리에 대한 감지도 없다. 고통과 쾌락은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두 마리의 뱀의 형상이다. 한쪽이 고통으로 다른 한쪽이 고통이 시작되고 고통이 더해질수록 서로의 꼬리를 무는 힘도 강해진다. 삶과 죽음도 그와 같아서 삶에 더없이 집착하는 자에게 죽음은 더 빨리 찾아오고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자에게 삶은 더욱 긴 시간을 펼쳐놓는다. 불명확한 인생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사실은 없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보다 명확한 전제는 없다. 죽음 앞에 놓인 인간의 운명은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올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보다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온다는 눈으로 목격한 사실보다 겨울이 가면 따뜻한 봄날이 시작되리라는 부푼 기대보다 더욱 명확한 진실이다. 그러나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고 어둠을 대비해 거실에 불을 밝히고 봄을 기대하며 두꺼운 털옷은 정리해도 내일 찾아올지 아니면 잠시 후 저녁에 찾아올지 혹은 내년 봄에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죽음을 떠올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삶이 허락된 이유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죽음의 준비는 오직 이것뿐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두려움과 아쉬움과 남겨진 자들에 대한 걱정으로 죽음의 눈치만 보던 우리들이 당당하게 죽음과 대면하여 공포도 후회도 근심도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것. 보다 나은 삶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보호막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좀 더 의연하게 죽음이라는 숙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죽음이 두려움 까닭은 공허와 암흑을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공허와 암흑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도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육체적 죽음은 공간에 속한 육체와 시간에 대한 인지를 소멸시키지만 삶을 이루는 기반, 즉 세계와 존재 사이에 이룩된 특수한 우정은 깨뜨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선물한 고통에 감사해야 한다. 고통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성은 쓸모가 없다. 동물, 그리고 동물로서의 인간이 저지르는 활동은 어떤 식으로든 고통을 동반한다. 그러나 동물과 동물로서의 인간은 고통 때문에 파괴되지는 않는다. 내구성이 강해서도 고통에 대한 면역력이 강화되어서도 아니다. 고통에 의해서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고통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걸어가야 할 필수 과정이다. 절대로 사라질 리 없는 유일한 길이다. 그 끝에 죽음이 있다.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완성하는 강력한 본성인 것이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